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1분 안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74세, 45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김도연 의사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깜빡깜빡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치매는 어쩔 수 없는 운명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치매로 인한 병원비와 간병비로 나가는 20억 원,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재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 몰래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72세 박철수 어르신 말입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며느리 이름을 기억 못하시고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려 하시고 밤낮을 바꿔서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부인분께서 제게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영감이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한 달에 600만 원씩 나간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때 저는 부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포기하시기엔 이르다. 한 번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3개월간 해보시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박철수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설악산 등반을 다녀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깐 그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같은 늙은 의사가 이런 중요한 정보 나누는 채널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 또래들이 직면한 현실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동창회 나가보시면 어떤가요? 70 넘으신 분들 중에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 보청기 끼고 오시는 분, 심지어 치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죠. 특히 우리 세대는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일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건강관리?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몸이 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나간대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걸 현금으로 감당하려면 적어도 18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이 20억이 있어도 침대에 누워서 15년 정도 지내시게 되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금의 3배가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럼 간병비는 더 오르겠죠? 지금도 구하기 어려운 간병인을 그때 가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치매의 40%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게 운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같은 나이인데도 왜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리고 어떤 분은 90세가 되어도 정정할까요? 제가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들부터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 나이 들면 머리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뇌는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지는 기관이었던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상식, 60대부터 공원에서 열심히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걷기 운동도 중요해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이 모두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근력이 유지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앉아서 지내시니까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서울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걸을까요? 겨우 4,000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제대로 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은 20%도 안 돼요. 세 번째,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TV 홈쇼핑에서 뇌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많이 보셨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의사들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제가 병원 동료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거든요. 의사들 부모님들은 웬만해서는 치매에 안 걸려요. 90세가 넘어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이 부모님께 권하는 건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생활 습관들이에요. 제 친구인 신경과 김 교수님 어머님은 올해 88세인데 아직도 혼자서 시장 보고 요리하고 계세요. 심지어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시고요. 또 다른 동료인 가정의학과 이 교수님 아버님은 85세인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후엔 바둑 동호회 활동까지 하세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나이에 맞는 똑똑한 운동법입니다. 의사들은 운동을 할 때도 전략적으로 해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서 단계별로 진행하거든요. 60대 초반이시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먼저 관절이 굳어지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뉴스 나오는 30분 동안 의자에 앉아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발목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엔 걷기예요. 하지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걷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서 장보기, 은행 볼 일 있으면 걸어가기 이런 식으로요. 60대 중반이시라면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아이고 우리 나이에 웬 근력 운동?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결국 뇌로 가는 영양과 산소도 부족해져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에 3세트.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번씩 3세트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60대 후반, 70대라면 균형 운동에 집중하세요. 이 나이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거예요.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의사들 부모님은 대부분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균형 운동을 하세요. 특히 한 발로 서기 연습을 많이 해요. 처음엔 벽 짚고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그 다음엔 20초, 30초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뇌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균형을 잡으려고 뇌가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영양제 사실 돈으로 운동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건강식품에 30만 원 쓰실 거면 그 돈으로 차라리 수영장 등록하세요. 동네 체육관에서 하는 시니어 요가 수업 들으세요. 그게 훨씬 더 확실한 치매 예방법이에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꾸준히 운동한 60대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식단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 직원 식당에서 뭘 먹는지 아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다들 잡곡밥을 먹고 채소 반찬을 많이 먹고 생선 요리를 즐겨 먹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이에요. 흰쌀, 흰빵, 떡, 국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막 나와서 혈당을 내리려고 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뇌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 또 배가 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흰쌀밥으로 식사하시면 2시간 후에 또 뭔가 먹고 싶어져요. 과자나 빵 같은 걸 찾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뇌에 염증이 쌓여서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답은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에 있어요.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집밥 말이에요.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생선구이 이런 게 바로 최고의 뇌 건강식단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쌀을 많이 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미나 보리가 섞인 잡곡을 먹게 됐고 고기는 비싸니까 콩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했고 채소는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걸 먹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엔 잡곡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여기에 계란 하나나 두부 조림 정도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백반집 가셔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요즘 대부분 해줘요. 간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거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생선도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요. 이런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그런데 생선 비싸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식품에 한 달에 쓰시는 돈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올리브 오일도 써보세요. 볶음이나 무침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라는 거예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해요. 턱 근육을 쓰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치아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틀니라도 잘 맞춰서 제대로 씹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수면과 뇌 관리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는 날 많으시죠? 우리 나이 되면 새벽 3시, 4시에 깨서 다시 못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의사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잠을 잘 자야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뇌세포가 회복되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욱 잠의 질이 중요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빠지는데 6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보는 걸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해요.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잔잔한 음악 나오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침실은 되도록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낮잠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자더라도 20에서 30분 넘지 않게 하시고요. 대신 낮에 햇볕을 많이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만 산책하셔도 밤잠이 훨씬 좋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우리 나이 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건강 걱정, 자식들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못 이루게 해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일기 쓰는 것도 좋아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걱정되는 것들을 글로 써내려가면 머릿속이 정리돼요. 사회활동도 계속하세요. 혼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져요. 동네 노인정이든 종교활동이든 취미 모임이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특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노래 배우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으니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세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먼저 운동부터 시작하셨죠. 72세이니까 균형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셨어요. 처음엔 벽 짚고 한 발로 서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10초, 2달 후에는 30초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흰 쌀밥을 끊고 잡곡밥만 드시고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꼭 생선을 드셨어요. 수면 습관도 개선하셨고요.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패턴을 지키셨어요. 잠자기 전에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셨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개월 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약 드시는 시간도 잊지 않으시고요. 3개월 후 혼자서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 후인 지금은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고 계세요. 72세의 말이에요. 부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제게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방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어요. 영상 보면서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깨를 앞뒤로 돌려보세요. 이것만 해도 시작이에요. 식단도 내일 아침부터 바꾸실 수 있어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 과자 대신 견과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면은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를 들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듯이 치매의 40%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운동, 식단, 수면 이 3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뇌는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어요.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건강한 노화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박철수 어르신처럼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하물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더욱 큰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한 가지만 바꿔도 좋아요. 계단 이용하기, 흰쌀 대신 잡곡밥,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20억 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45년 경력의 김도연 의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운동법과 식단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